2025년 6월 10 며칠이지? 오늘 8일이에요. 오늘 8일인가요? 네. 오늘 8일 일요일 현재 시각이 18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스 샬레 64화 벌써 64화나 됐네요. 예. 그러게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본에 저걸 화요일에 안 꽂혔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대본도 제가 써야 되는데 동근이 형이 항상 써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네, 날먹하고 있거든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 샬레 진행을 맡은 변병철입니다. 먼저 진행하기 앞서 패널들의 과몰입으로 인해 부적절한 언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팟빵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다음화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영등포님이 저번 화차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경축이라고 네, 슈바벤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죠. 포칼 챔피언을 한국의 슈바벤 벤이 축하하고 있다고 경축한다고 쉬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챔스 진출, 올드에는 컵대회 우승, 응원할 맛이 나는 클럽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응원할 맛이 나죠. 확실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트로피나 좋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은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 살맛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유럽 대항전을 못 가는 순이었지만 이제 컵 대회를 우승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티켓을 얻어냈고 뭐 볼프스부르크를 낸다. 죄송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뭐 보드진들도 일 잘하는 것 같고 헤네스가 오래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이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내년도 이제 헤네스로 갈 게 거의 확실해졌고 28년까지 계약이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헤네스가 팀을 잘 만들어 놓고 또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클럽이에요. 다른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댓글이? 네, 그리고 자이언트 킬링님이 이거는 62화에 달아주신 거라 좀 오래되긴 네, 했는데요. 저희가 디코 녹음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한 시즌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 매우 좋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그렇죠. 진짜 사실 돈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의 덕력으로 네. 오로지 그 애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혹 나오기 싫은 날 있잖아요. 사실 축구 못하는 때 나오기 그렇지. 싫잖아요. 그럴 때도 한 번씩 더 나오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팟빵에 달아주셨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상윤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지난 회차 9일 전에 달린 댓글인데요. 저희가 좀 오래전에 뜸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그 서태호 이제이님께서 우승 축하합니다라고 이것도 뭐 슈투트가르트 우승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슈투트가르트가 정말 뭐 오랜만에 포칼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또 유로파 리그 나가서 챔스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유로파에서는 좀 올라가서 우승까지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볼데마데가 나가지 않는다면. 네. 그죠. 네, 너무 핫한 매물이라. 네, 볼데마데가 지금 알레티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 엔조미오 같은 선수들도 이제 또 링크가 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좀 더 구체화되면은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은 세 개의 팀의 두 개네요. 죄송합니다. 네. 두 개의 팀의 패널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팬 이동근이고요. 안녕하세요. 볼프스부르크 응원하는 김상윤입니다. 네, 호스트를 맡고 있는 변병철 프랑크푸르트 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컨텐츠 개편도 개편이고 패널분들도 좀 다른 팀 패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이메일 남겨놓은 거 있거든요. 팟빵에 거기서 글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팟빵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찾아서 알아내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엊그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패널분들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이누님이나 주영님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저희와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별이 맞나요? 그렇죠. 일단은 하차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좀 아쉬운 일이죠. 어쨌든 패널이 더 있어야지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전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뭐 행운을 빕니다. 네,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이제 베르더 브레멘 팬분과 바이에른 뮌헨 팬분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분은 두 분이 넣으셨는데 네. 한 분은 이제 네, 군인분이셔서 군인분이셔서 7월부터 참여 가능하시다고 해서 뭐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네. 어쨌든 뭐 다른 패널 분들도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네.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좀 사실 지금 도르트문트 패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르트문트 패널 분들 듣고 계시다 패널이 아니라 도르트 팬이신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게스트로도 괜찮으니까 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뭐 잘 나가고 있고 가장 리그 내에서 폼이 좋은 클럽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적 시장에서 지금 아. 많이 곡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체르키도 그렇고 네, 조브 벨링엄 사가 때문에 정신이 그렇죠. 나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널 분들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이제 저희가 디스코드로 녹음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녹음실에 좀 오는 일이 전보다 줄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생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녹음실이 너무 좋네요. 너무 안락하네요. 그 네. 불안함에 녹음을 하다가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전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그거 있습니다. 그 최종 PT. 제가 PT는 제가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제 넘겨드렸어요. 그때 그 한 달 전쯤에 얘기했던 네, 배틀그라운드 그 프로젝트가 거의 마감이 되고 그 스포츠 잡스 그것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뭘 할지 이제 뭐하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오픽 준비를 하려고. 네, 오픽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 회사에서 취업하는데 대행사에서 오픽 같은 거 많이 보고 구단에서도 많이 보고 하니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픽 준비하려고 하고 축사나도 이제 한 번 더 그렇죠. 리트라이를 해보려고 이번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인스타를 제가 염탐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료식 했더라고요. 졸업이 아니라 이제 그 수료식 끝나고 하반기 이제 그렇죠. 뽑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지. 그래서 상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뭐 맨날 똑같이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또 뭐 요번 수요일부터 시험 기간이라 또 시험 공부도 하면서 지냈고. 맞아요. 저희가 패널 분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원래 오늘 한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그렇죠.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패널 분들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좀 가깝다. 거피셜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2025년 2526 시즌이죠. 맞죠? 그렇죠. 네, 그 시즌에는 조금 더 다양한 패널 분들과 함께 그 녹음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1부 덕국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 클럽 월드컵 때문에 이제 맞아요. 좀 일찍 시작하게 됐는데 클럽 월드컵이 좀 일찍 진행되고 어쨌든 시즌 거의 초반에 진행을 한 거잖아요. 초반도 아니죠. 극초반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6월 1일부터 피파 놈들의 농간이 아닌가 이게. 네. 농간인가요? 네.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클럽 월드컵 있으니까 이적 시장도 원래 7월 1일부터 되는 건데 너네 하요? 니네 해? 이거잖아. 그렇긴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제 분데스리가 이런 팀들한테 사실 뭐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뭐 K리그나 이런 팀은 어쨌든 이제 춘추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즌 중간에 좋은 선수가 일찍 온다거나 좋은 선수가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덕분에 어쨌든 저희가 오프 시즌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적 시장이 이제 오피셜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제 정우영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에 완전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축하를 드려야겠죠. 결혼도 하시니까 또 축하드리고. 그렇죠. 좋은 소식이 2개나. 55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가 발생을 했고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는 우니온 가면 완전 베스트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베를린 생활에 좀 만족하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쪽 베를린은 헤르타? 그러니까 저쪽 베를린 헤르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니온 베를린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그런 층이 사는 건 아니지만 베를린 살기 좋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독일 수도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는 이제 제발 정착을 해주셨으면 근데 또 옮겨 다니시지 마시고 안타깝게도 뭐 시즌 막판을 부상으로 네. 끝마쳤지만 그 전까지 또 폼이 좋았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정우영 선수의 매력이 또 잘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매력이라 부르긴 좀 그렇지만 근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아 그럼요. 어쨌든 아시아 게임 득점왕 출신이시고 또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신 선수이니만큼 좀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드레이 일리치라는 선수가 릴에서 우니온 베를린으로 완전 이적을 했고 이 선수도 한 5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을 했고요. 일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되게 꾸준히 일 많이 해주면서 골도 많이 넣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후반기 때. 그래서 그렇죠. 우니온 베를린이 잔류할 수 있는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네.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브레멘에서 올리버 버크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브레멘이 후려치다가 베를린이 2배 부르니까 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브레멘은 그렇군요. 아마 돈을 별로 안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브레멘이 주는 돈의 2배 정도를 우니온에서 준다고 합니다. 급여 주급을. 네. 그래서 일단은 후반기에 좀 폼이 괜찮았던 버크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올리버 버크가 뭐 기복은 있지만 우니온 베를린 정도의 팀에서는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 네. 정도의 선수가 아니고 네, 충분히 이제 뭐 뒷공간을 노리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정우영 선수의 직간접적인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리아스 안사라는 선수가 파더보른에서 우니온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역시 300만 선수도 유로 정도 네, 이적료이고 한 2선 자원입니다. 이 선수도 네, 발빠른 윙어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또 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홀러바우 선수가 이제 마인츠로 마인츠로 이적을 가게 했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자를 좀 미리 선점을 한 것 같아요. 홀러바우 이적은 좀 네. 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나단 타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이 확정이 됐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클럽 월드컵을 데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요나단 타를.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한테 한 300만 유로 정도 이적료를 주고 이제 클럽 월드컵을 데려갈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좀 말이 많더라고. 이적료가 얼마다. 그래서 뭐 사실 유력하게 제시되는 거는 이제 풀옵션이 한 200만 유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좀 채워 나가는 식이죠. 클럽 월드컵 먹강까지 가면은 얼마 주고 먹강 결승 가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성과급으로 채우는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넨의 센터백 자원들이 다 부상 중에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스타니치 정도를 제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넨 입장에서는 타가 온전한 몸 상태이기 때문에 데려가고 싶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제 레버쿠젠과 잘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레버쿠젠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죠. 네, 그렇죠. 이건 어쨌든 무조건 갑인데 레버쿠젠이. 그래서. 레버쿠젠 입장에서야 이제 뭐 돈 안 주면 안 보내면 되지 이런 네. 식으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 레버쿠젠이 좀 공중분해 얘기가 어. 많은데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아웃소식인데요. 레버쿠젠을 떠나는 제레미 프림퐁입니다. 이제 리버풀로 가게 됐고 4천만 유로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비르츠 선수의 이적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네, 이제 뭐 리버풀로 행이 저기 가까워진 것 같고 뭐 고순 막 이런 식으로 로마노가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데 네, 그렇죠. 뭐 언젠간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갈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리버풀 팬들이야 빨리 좀 나오지 이렇게 하지만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걸 마지막에 누가 하이제킹하고 이런 사례는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를 노릴 만한 팀들도 뭔가 자신들의 대체자 뭐 이제 맨시티, 체르키 이런 식으로 네. 대체자들 나름 가져왔기 때문에 비르츠가 중간에 하이제킹 당한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비르츠 자체가 리버풀에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현재 그렇죠. 미넨을 일단은 거절을 하고 리버풀에 간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르츠가 여기서 한 번 더 튼다? 역대급 사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르치 선수 얘기까지 잠깐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른 이적들도 한번 상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 크레치라는 미렌의 이제 왼쪽 네. 윙백인데 뭐 공격수도 보고요. 짤츠부르크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즌은 이제 전반기 슈투트가르트, 후반기는 하이덴하임으로 임대를 가서 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오스트리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행운을 빌고요. 그리고 마르크 플레켄이라는 네, 이제 브래드포드 예전에 이제 프라이브르크의 골키퍼였죠. 이제 레버쿠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는 한 1,000만 유로에서 1,100만 유로 정도인데 홈그로운이라는 얘기는 독일은 홈그로운 제도가 없는데 네, 그 챔피언스 챔스를 가게 리그요. 되면 챔피언스리그 가게 되면은 이 홈그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그가 되는 골키퍼는 환영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흐라데츠키가 뭐 후보를 받아들이느냐 코바르가 나가느냐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 뭐 둘 다 나가진 않을 것 같고 흐라데츠키가 약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플레켄이 주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플레켄이 그 발밑이 좋다고 제가 맞아요. 들어가지고 브렌트포드에서 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사실 레버쿠젠 이적 링크가 있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브렌트포드는 리버풀에서 켈러를 데려오면서 주전 골키퍼 대체를 했고 플레켄이 레버쿠젠으로 옮겨가면서 어쨌든 이번 시즌 레버쿠젠이 골키퍼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르나르드 보움의 센터백 왼발 센터백인데 호펜하임으로 FA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꿀영입이죠. 네, 꿀령임이죠 이거는. 그렇죠. 어쨌든 뭐 프랑크푸르트도 노리고 있던 선수 중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제 센터백 이외에도 이제 레프트백이다 수비형 미드필더 뭐 여러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좀 후반기 수비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베르나르드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의 플레이 타임이 보장되는 클럽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로렌츠 아시뇽이라고 스타드렌의 라이트백 겸 이제 센터백이 있습니다. 네. 1,200만 유로 정도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하게 됐고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이제 슈텐첼 뭐 이쪽 라인업에 이제 보강을 하게 됐고 파그노반 이 정도 라인업에서 이제 아시뇽까지 투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유로파 리그 대비 그 뎁스 보강을 그렇죠. 조금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뭐 파그노만이 나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잠깐 뭐 흘려가듯 봤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좋은 센터백 보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 이거 좀 큽니다. 이제 베네딕트 홀러바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에서 마인츠로 이적을 했는데 뭐 이적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이제 1,200만 유로를 마인츠가 썼어요. 네, 클럽 레코드죠. 네. 1,200만 유로가. 1,200만 유로가 클럽 레코드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죠. 이제 유컨 갔으니까 우리가 한번 싸워준다 이런 마인드지 않나. 그리고 또 홀러바우 선수가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단 말이죠. 12골인가 넣었을 거예요. 네,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한 선수고 어쨌든 뭐 이제 사실은 2선에 좀 더 가까운 선수지만 최전방도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뭐 브루카르트의 대체자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뭐 아직 브루카르트가 어딜 갈지 모르겠지만 네. 뭐 레버쿠젠은 또 노린다, 프랑크푸르트도 노린다고 하고 있는데 뭐 브루카르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뭐 프랑크푸르트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에키티케가 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네, 그거는 좀 더 구체화 되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지거 선수가 볼프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하면서 4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을 했고 최지거 선수도 이제 원래 임대로 와 있다가 이제 완전 이적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안토니 융 선수가 이제 브레멘에 있던 선수인데 이제 프라이부르크로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굴레 선수가 떠난 빈자리를 좀 메웠습니다. 네, 굴레 선수가 은퇴를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또 값싸게 FA로 잘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레프트백도 가능하고 센터백도 유사시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이제 귄터가 좀 뻗으면은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좋은 선수를 잘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렘베르크라는 선수가 홀슈타인 네. 킬에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함부르크로 이적을 하게 됐고 6번 자리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면 되는데 250만 유로 정도의 이제 이적료가 발생을 했고 킬에서 뭐 계속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킬 경기를 뭐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뭐 괜찮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풀 경기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함부르크 입장에서도 이 정도 돈을 쓰면은 괜찮게 영입을 했다. 그리고 함부르크가 일부 올라와서 아마 돈을 꽤 쓸 겁니다. 이것만 그렇죠. 아니더라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가 일부에서 잔류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승격 동기인 쾰른 보겠습니다. 이삭 베르그만 요한센이라는 선수가 이제 디셀도르프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쾰른으로 오게 됐고요. 꽤 돈을 썼습니다. 550만 유로. 공격수 있었는데요. 미드필더. 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맞아. 있었던 라그나르 아헤 선수가 아예. 그 라우턴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이제 쾰른으로 오게 됐는데 4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했고 2부에서는 진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2부 스텝 보니까 괴랄하더라고. 맞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쾰른이 이렇게 2부에서 또 괜찮은 자원들을 데려오면서 또 다음 시즌 잔류에 대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아웃 소식 보니까 핑크그라페 선수가 이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자리를 좀 채워야 될 것 같고 채우는 것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쾰른도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쾰른의 보강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피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첼시가 에키티케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빌트의 최신 소식에 의하면 이제 1억 유로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망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최대 8천만 유로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요. 첼시에서는. 근데 이제 크레세는 이제 무조건 1억을 받아내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약이 2029년까지입니다. 네. 아직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팔지 않아도 한 시즌 더 쓰고 팔아도 우리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남겨도 무방하니까 어쨌든 에키티케 갑자기 다음 시즌 못하지도 않을 그런 체급의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기는 것도 불사를 할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아무래도. 콜로무아니의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레버쿠젠 소식 같은 경우에는 코파네라는 선수가 이제 스페인 쪽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한 5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고 이 선수가 백업을 바로 맡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페이스가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크를 남길 것 같아요. 네, 시크가 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로빈 코우 재계약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지금 국대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저녁 시간에 3, 4회전을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 제가 대본에 글 안 썼네요. 너무 처참하게 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빈 코우 선수의 오피셜은 이제 국대를 갔다 와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다른 뭐 이적설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재미로 다룰 거면 이제 레버쿠젠에서 이제 핫한 소식이죠. 테나으니까 안토니 간트라나초. 근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트긴 했죠. 빌트긴 한데 빌트에서도 가끔 좀 말이 안 되는 소식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관심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감독 이동을 좀 보겠습니다. 잔드로 바그너라는 예전에 공격수였죠. 그렇죠. 미넨에서도 있었고 지금 국가대표에서 수석 코치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아우크스부르크에 선임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럼 토르프 감독을 잘랐냐? 기존 감독 예스토르프이 수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기 운영에 대해서 구단 보드진들이 회의론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최근 8경기 리그 꼴찌, 스프린트 횟수, 세트피스 득점 등 세부 지표에서 강등권 수준의 기록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지난 시즌보다 모든 지표에서 부진했다는 분석이 있고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과 투자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부족해서 그 단장인 마린코 유렌티치도 같이 해임이 됐고요. 그리고 잔드로 바그너는 2028년까지 계약이 됐고 어린 선수들을 잘 키워내고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드로 바그너가 그 감독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운터하잉에서 잠깐 감독을 했었고 그때 승격을 했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서 잔드로 바그너의 축구가 어떻게 보여질지 자, 토프멜러가 될지 누리샤인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이 대비적인 사례긴 하네요. 어쨌든 이제 바그너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보면은 토르빅 그립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웃긴 게 성적만 보면은 근 10년 동안 제시토르프만한 성적을 낸 감독이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구단 측 주장처럼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경질은 당연했다고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43점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역사상 가장 높은 승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배가 불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좀 여론이 제시토르프를 이렇게 빨리 경질을 한다고 이 여론이 좀 많기는 했어요. 이런 의견이 경질을 하면서. 네, 사실 뭐 아까 리그 마지막 8경기 얘기했는데 거기서 1승 2무 5패로 좀 많이 성적이 안 좋긴 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핀다멘의 무실점 행진이 끝난 이후로 팀이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이 될지는 결국에는 시즌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잔드로 바그너 감독이 운터행에서 감독 생활했지만 그동안 이제 독일 수석 코치에 있었고 그런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팀을 맡아본 거는 또 거의 처음이거든요. 분데스리가 팀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독들이 사실 여기가 가라앉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잖아요. 사실 뭐 최근 보자면 누리사인도 안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드로 바그너가 아우크스부르크에 선임이 됐고 그 해임된 단장 자리에는 지금 예전에 아우크스부르크의 감독이었던 구자철을 지도했던 마누엘 바움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피셜이 뜨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도 이제 올레 베르너 감독을 잘랐어요. 맞아요. 경질했죠. 경질하고 호스트 스테펜이라는 이제 엘버스 베르크의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올레 베르너가 감독 그 계약 연장을 하지 않자 베르더 브레멘에서 그럼 너 나가라. 선제를 쳐버렸죠. 진짜 경질을 시켜버렸고 대신에 이제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엘버스 베르크의 감독인 3위를 기록한 엘버스 베르크의 감독인 호스트 스테펜을 계약을 했고 이 감독이 이제 볼네마데가 엘버스 베르크 임대 시절과 이제 베르더 브레멘과 접점이 있던 감독이고 이제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쪽과 좀 느낌이 비슷하죠. 어쨌든 얘는 뭔가 쎄해. 그게 이게 사실 엘페스 베르크가 뭐 리그 내에서 가장 젊은 팀 중 하나고 그러니까 리그 2에서 젊은 팀 중 하나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거 되돌아봤을 때 굳이 그 공격적인 선수로 나가서 결국에는 승격하지 못하고 좀 중간중간에 좀 판단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베르더 브레멘 입장에서도 도박에 좀 가까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올레 베르너 감독 자체가 지금 베르더 브레멘이 준 지원 제외하고 최대로 뽑아먹고 있었거든요. 올레 베르너가. 근데 그런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온다는 거는 결단이 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르더 브레멘의 이런 선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우크스부르크와 브레멘 두 팀이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감독 변화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게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체질 개선을 실패를 한다면은 이제 두 감독 뭐 자른 감독도 그립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감독이 좀 유망한 감독들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25-26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 얘기랑 이제 감독 이동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24-25 시즌 VDV 이제 이게 올해 독일어로 팀. 얘기하면은 어떻게 네, 그 얘기할지 밑에 모르겠지만 써놓긴 했는데요. 네, 올해 팀이 선정이 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기네요. 독일 선수 노조에서 뽑은 베스트 11입니다. 말 그대로 선수들이 뽑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비교했을 때 PFA 그렇죠.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이제 분데스리가 1부, 2부, 3부 지역 리그 선수들이 투표를 참가하고 이제 독일에서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98년부터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키커에 비해 다소 권위는 떨어지지만 선수들이 직접 뽑는 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베스트 1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의 핀 다멘, 센터백 니코 슈로터백, 요나단 타, 다요 우파메카노, 요시아 키미, 미드필더 그란트 자카, 자말 무시알라, 플로리안 비르츠, 나딤 아미리, 스트라이커 공격진 보겠습니다. 해리 케인, 마이클 올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뽑혔고, 뭐 그 선수들이 뽑아서 뭐 좀 우아한 선발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올해 선수나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수 실버슈라고 하죠. 그래서 비르츠가 29.1%의 득표를 받으면서 올해 선수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역시.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위는 케인 20%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리세가 17%를 받았습니다. 뭐 비르츠 네, 주는 게 뭐 맞죠, 뭐. 네, 저도 잘하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선수들이 뽑는 상이기 때문에 맞상대 볼 상대 중에는 뭔가 비르츠가 좀 체급이 달랐다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그냥 저희 뭐, 팬으로서 봐도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기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해의 감독은 보엘리크텐 마인츠 감독이고요. 뭐 후반기 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마인츠 같은 체급의 팀을 가지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한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2위가 콤파니, 3위가 슈투터네요. 토프멜런 없네.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헬릭센은 구단 체급에 비례를 해서 어쨌든 저번 시즌 마인츠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겪었는지 저희는 알잖아요. 네. 근데 이런 팀을 이끌고 챔스까지 올려보낼 뻔했고 뭐 결국에는 유로파 컨퍼런스로 마감을 했지만 마인츠 입장에서는 유로파 컨퍼런스를 나간 일도 좀 굉장히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엘 이후로 유럽 대항전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헨릭센한테 많은 투표를 준 것 같고 콤파니도 이제 미넨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그리고 우승 많은 표를 감독이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넨이 예전에 좀 감독 교체도 많았고 그리고 막 팀 케미스트리의 부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에 대한 잡음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 콤파니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리그 우승을 거의 뭐 사실 위기를 겪지 않고 거의 해냈죠.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콤파니가 많은 득표를 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투터가 3위로 뽑혔는데 프라이부르크에서 정말 잘해서 5위라는 성적으로 좀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슈투터 감독도. 네. 그리고 올해의 신인은 닉 볼테마데. 예.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예. 잘하는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올리세랑 비숍이 2, 3인데 올리세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도 많죠. 네, 그때 또 이제 올해 신인이니까 실버 에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리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빵 있는 선수잖아요. 네. 돈을 막 4,500만인가요? 어쨌든 그 돈을 받고 왔는데 그만큼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반면에 볼테마데는 정말 기대치에 비해서 좀 이번 시즌이 잘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90점 맞는 올리세랑 그러니까 한 75점쯤 맞을 거라 기대했는데 갑자기 95점 맞는 볼테마데 하면은 저거는 저 같아도 볼테마다한테 표를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시즌 루키는 얘였지 이러고. 올리세는 걔는 원래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가 되게 특이한 프로필을 가진 선수입니다. 키가 네. 큼에도 불구하고 헤딩은 못하고요. 밀리치? 발 기술이 좋아요. 네, 장난 달리기도 꽤 빨라요. 네, 이 덩치 대비. 선수 좀 경기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네이션스 리그죠. 준결승 때 많은 분들이 볼테마데가 당시 A매치 데뷔전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기대에는 못 미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9번 포지션으로 나와가지고 좀 자신과 맞지 않는 포지션에 좀 기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방에서 고립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전술 밑에서 뛰면 또 괜찮은 활약을 보인 선수기 때문에 또 그런 팀에서의 풀타임을 좀 많은 분들이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11 보면은 네. 핀다멘 뽑힐만 하고요. 뭐 핀다멘? 첸트너랑 첸트너 정도. 비교가 되겠지만 뭐 핀다멘 정도도 뽑힐만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핀다멘 득표율이 28.3%라는 거는 또 비등비등한 후보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풀 명단이 공개는 안 됐지만 니코 슐로터백과 요나단 타, 우파메카노 이렇게 센터백이 돼 있는데 타가 압도적이고요. 네. 이제 슐로터백과 우파메카노입니다. 그리고 키미도 압도적이네. 키미 진짜 압도적이죠. 69.1%. 네, 키미는 당연히 뽑힐만 하고 사실 타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슐러터백도 어쨌든 시즌 중간에 아웃이 됐지만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도르트문트 상승세에 기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우파메카노가 28.3%를 득표를 했는데 어쨌든 뭐 비등배등한 후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네. 이건 좀 상상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카, 무시알라, 비르츠, 아밀인데 이 자리 비르츠는 84%. 네, 비르츠는 그냥 논외로 보고요. 네. 자카 자리가 조금 누가 있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경쟁자가. 사실 이제 뭐 저희가 풀 라인업을 따져봤을 때 무시알라, 비르츠 그리고 뭔가 아미리도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실 비르츠, 무시알라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경합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또 자카, 아미리에서 표가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해리케인, 마이클 롤리스인데 여기 기라시가 없는 게 조금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투톱으로 뽑거나 뭐 쓰리톱 정말 공격수 3명으로 뽑지 않는 이상 사실 케인을 이기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죠. 사실 기라시가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어쨌든 케인은 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 어쨌든 스탯을 우승팀에서 많고 뽑아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포지션 베스트 11의 좀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사실.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2주나 지났습니다. 네,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엘버스베르크와 하이덴하임의 경기 1대2로 하이덴하임이 승리하면서 이게 역시 1부 리그 팀을 쉽게 이길 수가 없다. 사실 짬바가 있다. 그래서 3년 연속인가요? 3년 연속 1부 팀이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정년적으로 유럽 대항전을 갔다가 이제 큰 골 다치는 사례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하이덴하임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그렇죠. 이제 승격 첫 시즌이었던 2314 리그 8위를 기록을 하면서 6컨에 진출했지만 사실 좀 6컨이 이게 어쨌든 뭐 약한 팀들이랑 상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또 원정 거리도 멀고 뎁스도 뒷받침돼야 되고 뎁스도 뒷받침돼야 되고 어쨌든 평일에 경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새벽 시간에 경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그 다음 리그 경기 사이에 2-3일 만에 휴식밖에 없다.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요. 되기 때문에 스쿼드가 얇은 하이덴하임이 심지어 이번 시즌 유출도 많았잖아요. 네. 이제 클라인 딘스트나 이제 베스테 등의 거의 딩치도 나가고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간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좀 견디지 못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엘버스베르크는 2018년부터 이끌었던 이제 슈테펜 감독이 4부에서 2부 리그 3위까지 이끌었지만 베르더 브레멘으로 떠나면서 큰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슬란이라든가 뭐 엘리아스 바움이라든가 그 한 명 더 있는데 다마르 그 친구까지 이제 진짜요? 임대생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본 소속 팀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슬라니는 뭐 베르더 브레멘 얘기도 좀 있긴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 엘버스베르크가 과연 2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버스베르크는 또 그 다음 시즌 승격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버스베르크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네. 누구냐면 호펜하임의 U23 감독이었나? 네. 그
그 그렇죠. 유스팀 감독이 네. 가서 엘버스베르크를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빠르게 수습을 했고 어쨌든 이제 3위를 할 정도로 체급이 있었고 어쨌든 경기를 보면은 그냥 비등배등한 두 팀이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엘버스베르크가 그 다음 시즌에도 승격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경기였지만 안타깝게도 95분에 스치엔자에게 실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승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엘버스베르크 도시 규모 자체가 엄청 조그매요. 맞아요. 네, 경기장도 이 아담하고. 엘버스베르크가 그 두 개의 도시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개의 도시로 봤을 때 그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10,000명이 안 돼? 두 개 섞어야 두 도시가 그 같이 집계를 해야 한 20,000명, 30,000명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입석이 6,000석이 넘어요. 인구가 10,000명인데? 예. 아니 그 원래 그 여기 수용 인원이 10,000명이거든요. 네. 근데 입석이 그 앉아 있는 석보다 많아요. 그거 좀 신기한데요. 입석이 보통 앉아있는 석보다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석이 더 많잖아요. 근데 입석이 더 많다는 게 또 특이하고 어쨌든 그렇게 인구가 적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러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 팀 자체야 이제 최근에 올라온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구단 규모도 작고 돈도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전을 보였다는 거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이제 새로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이제 엘버스베르크는 단장님이 많이 바빠질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4부에서 2부까지 이끈 감독도 나갔고 어쨌든 이제 뭐 임대생들도 거기 자기 팀으로 돌아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을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언젠가는 분데스리가 맛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레버쿠젠이 진 적이 있어요. 세오하는 시절에. 맞아요. 또 당신입니까? 세오하네. 그래서 이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당분간 패널이 여러 팀이 있는 관계로 시즌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